7, 8개월 정도 생도로 있다가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 망한다. 넌 절대 사업하지 마라. 그냥 안정적으로 공무원이나 해라. 학습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장교가 돼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의 한계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그냥 차라리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낫다. 제가 직접적으로 매입해서 운영하는 숙소는요 5채,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숙소는 4채네요. 대출이 꽤 많습니다. 대략 10억이 넘어가요. 한 달 이자는 실례지만 얼마나 되세요? 5, 600 정도 나가요.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뷰 한번 봐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카페와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훗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지금 카페에서 업무 좀 처리하고 가려고요. 지금 여기가 저희 카페거든요. 제가 그냥 오전에 일 처리할 거 있으면 잠시 나와서 일 처리 좀 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주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은 직원분들이 다 운영을 해주셔서 저는 따로 뭐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어요. 제가 오전에 일단 숙소 체크인 안내를 좀 보내드려야 돼요. 여기 근데 카페가 되게 넓네요. 여기가 총 마당은 600평이 넘고요. 그리고 2층은 대략 한 4, 50평 됩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게 대형 카페랑 숙소가 총 몇 채이신 거예요?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매입해서 운영하는 숙소는요 5채, 그리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숙소는 4채네요. 4채. 실례지만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매출은 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다르지만 5천에서 8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순수익으로 여름에는 2천 넘게 가져가고요. 근데 이제 비수기 같은 경우는 한 1천 정도 평균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죠? 저는 올해로 97년생이고요 28살입니다. 아직 28살이면은 경제적으로 막 여유를 이룰 나이는 아니잖아요. 원래 혹시 뭐 금수저로 태어나신 거예요? 원래 금수저는 아니었고요 흙수저였습니다. 제가 이제 집이 좀 가난하다는 거를 좀 빠르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산에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안 된다, 넌 대학이라도 가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 전문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부사관이 아닌 육군 장교가 될 수 있는 삼사관학교에 편입시험을 봐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삼사관학교를 들어가셨는데 근데 어떻게 지금 장교의 길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전 어릴 때부터 계속 공무원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 망한다, 넌 절대 사업하지 마라, 그냥 안정적으로 공무원이나 해라.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주입식 학습을 시키셨거든요. 근데 도저히 생각해도 공무원이라는 길을 밟아도 내 길이 나아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장교가 돼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의 한계가 200만 원, 300만 원인데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쪽의 방향은 아니었구나. 그냥 차라리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낫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7, 8개월 정도 생도로 있다가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관학교 자퇴한다고 했을 때 이제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엄청 화를 내셨습니다. 너 미쳤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 설득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설득을 솔직히 못했어요. 그래요? 그냥 나 때려치겠다, 때려치고 뭐 다른 거라도 하겠다, 뭐 호주 가서 용접이라도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돈을 더 벌고 싶었으니까. 대표님,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삼사관학교를 자퇴하시고 돈을 버는 일들을 뭐 어떤 거를 좀 하신 거예요? 일단 자퇴를 하고 나와서요, 저는 다시 2년을 군복무를 해야만 했었어요. 자퇴도 까주는 건 절대 없었거든요, 병역을.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해서 군복무를 공장에서 2년간 할 수 있었거든요,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2년을 이제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마쳤고요. 그때 당시에 벌었던 그 모든 거의 돈을 한 80%에서 90%의 돈을 모았어요. 2, 3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초반에 종잣돈으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부동산 경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평택에 있는 작은 빌라를, 그거를 이제 경매장에 가서 낙찰을 받았고요. 낙찰을 받고 나서는 이제 수리를 싹 하고 월세를 받는 삶을 살았죠. 23살 때.
월세는 50만 원 정도였어요. 이제 이게 뭔가 돈이 된다라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늘려 나가면 되겠다. 내가 가야 될 길은 부동산이다. 그거를 기점으로 갭 투자랑 경매 지분 투자, 그리고 뭐 재개발 빌라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표님 나이가 뭐 기껏 해야 뭐 한 23, 4 막 이랬는데 부동산 투자를 계속 늘려갈 수 있었던 그런 자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월급의 8, 90%는 모았어요. 저축을 계속해서 했었고 검정 반팔, 청바지 이것만 그냥 똑같이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대출, 담보로 잡을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을. 그 담보로 가지고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도 빌리기도 하고 많이 부탁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의 어머니, 지금은 이제 현재 장모님이시거든요. 좀 빌려달라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끌어오고 대출을 갚고 끌어오고 갚고 이런 과정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었죠. 그럼 그렇게 이제 부동산 투자로 좀 자산을 만들어 나가시다가 갑자기 제주도를 이렇게 내려오시게 된 게 뭐 연고가 있나요, 여기? 연고가 전혀 없죠. 일단 저는 제주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바다 근처에 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산업기능요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그게 다 끝나갈 때쯤에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이 노트북 하나만으로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에 얽매이지 않을 수가 있구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된 거죠. 이럴 거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바다 보면서 일을 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제 2년 차쯤 됐어요. 지금 현재 대출도 꽤 있으시겠어요? 대출이 꽤 많습니다. 대략 10억이 넘어가요. 한 달 이자는 실례지만 얼마나 되세요? 5, 600 정도 나가요. 열심히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이곳이 제가 관리하는 숙소거든요. 네, 한번 내부 보여드릴게요. 웅장하죠? 네. 지금 청소하시는 분이 청소 중이거든요. 조금 지저분해요, 청소하고 있어서. 여기는 대표님이 매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매입은 아니고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위탁 관리한 거는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영철님 안녕하세요. 얼룩이 뭐 있었었어요, 한번. 얼룩이 네. 이런데요? 외부도 잘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네, 알겠습니다. 되게 넓네요. 네, 넓습니다. 처음 오시면 길을 다 잃어요. 네, 이 미로 같은 곳에. 궁금한 게 여기를 이제 위탁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위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게 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아예 다 맡긴 건가요? 맞아요. 숙소 사업주분께서 저한테 그냥 아예 다 싹 다 맡기는 거예요. 마케팅, 예약 관리, 청소, 뭐 여러 가지 기타 잡다한 일들 싹 다. 그러면은 대표님은 자금적으로 들인 거 없이 자본금 하나 없이 저는 시작을 했죠. 이게 위탁 운영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른 사업하려면 무조건 최소한의 자본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자본 하나 없이 시작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위탁을 남에게 어쨌든 이걸 전적으로 맡긴다는 게 네. 정말 어느 정도의 신뢰와 뭐 이런 게 없으면은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또 맡으신 거예요? 요 근처에 있거든요. 제 숙소도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이거를 잘 운영하고 인스타그램에 막 잘 올리고 하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자기 거 한번 운영해 줄 생각이 없냐,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매입한 숙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 5분 거리 있거든요. 네, 이제 제가 매입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죠? 네. 옛날 주택을 매수해서 이제 인테리어까지 다 끝내놓은 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숙소 청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거든요. 여기는 이제 두 채, 안채랑 바깥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숙소로 이용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네.
여기 좀 전반적으로 좀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감성적인 걸 좀 추구하신 것 같아요. 감성을 많이 추구했어요. 원래 좀 이런 감성에 대해서 좀 잘 아셨어요? 전혀 몰랐었죠. 전혀 몰랐고 내가 이제 숙소를 하게 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봤어요. 오늘의 집, 핀터레스트, 뭐 구글, 에어비앤비 잘 나가는 숙소들 다 보면서 이제 조금씩 깨우치게 된 거죠. 어떤 게 감성이 있는 거고 어떤 숙소가 잘 나가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하얀 형광등 조명은 네, 없네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런 형광등. 오. 밝은 형광등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은하게 어두워도 돼요, 사실. 좀 더 어두워도 좋고 무조건 따뜻한 느낌의 조명만 써야 돼요. 그럼 이 정도 인테리어 하면은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2장 들어갔습니다. 2억이요, 2억. 2억. 네. 인테리어에만? 과거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셨을 때랑 지금 이렇게 숙소 여러 채를 관리 운영하시는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일단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는 저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체가 너무 적었어요. 한번 사놓고 기다렸다 파는 과정에서 계속 월급만으로 충당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부동산을 통한 사업화가 된 거잖아요. 사업화를 통해서 매월 현금 흐름을 늘렸고 추후에는 이걸 또 팔면은 권리금까지 붙여서 팔 수가 있겠죠. 차익까지 얻고. 처음에 이제 사관학교를 자퇴하실 때부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었죠. 이 사관학교 자퇴했을 때만 해도 내가 뭐 해 먹고 살아야 될까? 호주 가서 용접이라도 할까?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뭔가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실. 정같이 이제 시작했던 일들이 모이다 보면 선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내 길이 된다. 정말 그게 저한테 참 그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나가시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변기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변기가 뭐 좋아봐야 변기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이 성산 일출봉 뷰와 함께 볼일을 정말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제 대자연 즐기실 수 속에서 있죠. 숙소 사업은 계절마다 좀 매출 차이가 크나요? 여름이 가장 핫하죠. 여름이 제일 높고 11월부터 조금씩 꺾여요. 요즘에 보니까 제주도 뭐 한 달 살이 이런 거 좀 은근히 많이 하던데 여기도 좀 그런 손님들 많으세요? 여기는 이제 단박으로 해서 받지는 않고요. 제가 운영하는 한 달살이 숙소들이 있어요. 한 달살이 숙소가 3채가 있고 한 달에 청소 한 번. 근데 보통 임대료는 150에서 200. 한 달에? 네, 연금이죠, 연금. 진짜 들어가는 노동력 대비 네, 진짜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숙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일하지 않고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서 저는 이제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또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막 늘려나가시고 하면은 사업을 아내분은 좀 반응이 어떠세요? 안 좋아해요. 이제 집에 막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어찌됐든 신경을 다 외부 쪽으로 쏟으니까. 네, 이제 여기가 제가 이제 도전할 다음 매물입니다. 아, 지금 이 건물이요? 네,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네. 관리가 안 돼 있고 한데 이 매물은 정말 엄청난 매물이에요. 왜냐? 바닷가가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 정말 눈앞이네요. 이거 도보 10초 컷이네, 10초 컷. 여기가 원래 옛날에 민박집으로 운영되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수리랑 내부 수리 이런 걸 거치고 나면 정말 최고의 조건을 지닌 게스트하우스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또 인테리어에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게스트하우스의 장점은 뭐냐? 완벽한 인테리어를 사람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러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셀프로 인테리어한 느낌을 전달만 해줘도 정말 괜찮다는 거죠. 이런 매물은 대표님 평소에 이제 꾸준히 좀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우연하게 이제 아는 분이랑 여기 근처에서 밥을 먹다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왔어요. 근데 이 건물 자체는 위치가 너무 좋은데 활용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판에 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한번 했죠. 여기 혹시 임대 안 하시냐 했더니 임대를 할 생각이 요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서 이제 계약서를 지금 쓸 준비를 하고 있죠. 위에
옥상 뷰가 정말 죽이거든요. 조금 외관은 많이 낡았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 꾸미고 나면은 새 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뷰 한번 봐보세요. 기존에 이제 숙소만 운영을 하셨는데 게스트하우스는 또 조금 좀 다른 방식이잖아요. 게스트하우스를 생각하시는 이유는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독채 숙소보다 오히려 돈이 더 돼요. 여기가 보통 한 24명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러프하게 20명 정도 받는다고 해도 전 여기 3만 원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럼 3만 원에 20명이면 일단 60만 원이죠.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파티를 참여 안 할까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하루 매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최대. 추가로 게스트하우스는 스텝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장님들이 거의 일을 안 해요. 사장이 일을 하지 않고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게스트하우스가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오토 느낌으로. 오토 느낌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이런 뭐 숙소 이런 업을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집을 살 수가 없으면 빌려서도 가능해 합니다. 빌려서 해보시다 보면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좀 잘 되네 싶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확장을 하는 거죠. 힘들었던 그런 과거에서 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수익을 달성하신 상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기분은 어떠세요? 솔직히 월 1,000만 원을 찍었을 때 그때 당시에 너무 흥분되고 좋았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달 1,000만 원 찍었을 때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내가 이 1,000만 원을 벌어도 아직도 내가 사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뭔가 부족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1,000만 원의 벽을 뚫고 2,000만 원까지 갈까? 막 이 생각 때문에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압박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돈이 뭐 1,000만 원 밑으로 내려가든 위로 올라가든 저는 상관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야 될 이자나 뭐 갚아야 될 돈들만 좀 생각을 하고 좀 자유롭게 살고 뛰지 싶으니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작게 시작했던 전 같은 일이 이제 몇 개 쌓이다 보면은 이게 선이 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작게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